지금부터는 빅 O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겠고, 빅 O 말고 그와 관련된 빅 오메가, 빅 세타, 그리고 리틀 O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빅 O예요. 아니면 종종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빅 O 말고 빅 세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빅 O는 뭐냐면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F1과 같거나 나쁠 수 없다. 같거나 좋은 함수,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N 제곱이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은 N 제곱과 같거나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N 제곱과 같거나 우수하다. 그럼 이 N 제곱과 같거나 우수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FN은 이렇게 성능 분류를 대표하는 함수들인데 N 제곱, 로그 N, N 로그 N, N 3승, 뭐 2의 N승, N 팩토리얼 이런 것들인데 이 함수들과 비교했을 때 빠르게 증가하냐, 느리게 증가하냐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게 그 기준이 되는 요 성능을 대표하는 함수인데 거기에 어떤 C를 곱했을 때 어떤 시점부터는 항상 얘보다는 느리게 증가해요. 느리게 증가한다는 것은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는, 이 알고리즘은 요 FN과 성능이 같거나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ON제곱이 되면 이 알고리즘은 N제곱과 같거나 더 우수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명하려면 내가 만든 TN, 내가 알고리즘 분석해서 얻어진 그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다항식이 이 표준식과 표준 대표 함수 N제곱 등등의 어떤 C를 곱한 것보다 N제곱을 기준으로 항상 느리게 증가하면, 더 우수하면은 TN은 요 OFN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K승, 최고창이 NK이면 ONK에 속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N0와 C를 제시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C는 이렇게 만들고 N0를 이렇게 되면 1 이후에는 항상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로 밑에 오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TN을 밑에 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 최고창이 NK이면 그것은 절대 NK-1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속한다고 하면 얘는 모순에 증명할 수 있는데 속한다고 하면은 이런 C와 N0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요 형태가 이기 때문에 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N이 C 플러스 1이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최고창이 N의 K승이면 이 알고리즘은 O의 NK승에 속하고 절대 NK-1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내 함수가 ON 제곱에 속해요. 그러면 이 함수는 N3승에도 속하고 N4승에도 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알고리즘은 얘보다는 같거나 빠릅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요? 아퍼 바운드라고 그래요. 상한. 알고리즘이 가장 빠를 수 있는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빠를 수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얘보다는 빠르다는 거니까 이 빠른 거를 가장 밑으로 갖고 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이
5n4승에 속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에 속한다고 가장 이제 얘 밑으로는 안 돼요. 5n에 속한다고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n제곱에 속해요. 그럼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에 속하면 n3승, n4승, n5승 다 속하는데 n제곱에 속한다고 말해야지 가장 의미가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어퍼 바운드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얘는 얘보다 좋거나 얘가 같거나 나쁠 수 없다. 같거나 나쁠 수 없다. 같거나 좋다는 걸 얘기할 때는 이제 가장 타이트한 그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고는 그 기준점을 제시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빅 오메가는 빅 O와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요 n제곱 되면은 얘가 이제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fn과 같거나 좋을 수 없음. 우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거나 우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가 아니라 오메가 n에 속하면 이 알고리즘은 n과 같거나 나쁜 거죠. 더 위에 있습니다. 어느 위에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빅 오메가는 별로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빅 오메가라는 것과 빅 오라는 걸 결합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 빅 세타인데,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fn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얘와 같거나 나쁠 수 없고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같다는 거죠. 같거나 좋을 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ON제곱이고 N제곱이라는 거는 이 의미는 N제곱과 같거나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얘는 N제곱과 같거나 더 나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알고리즘은 N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빅세타 N제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재들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 제가 볼 때는 크진 않은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 얘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는 있죠. 얘는 ON제곱이면 실제 알고리즘은 N제곱일 수 있고 N3승 있고 N4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빅세타 N제곱이면 얘는 N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살펴보면 이런 tn이 2분의 1 n제곱 3n이에요. 그러면 빅 O나 빅 오메가나 빅 세타를 따질 때 다 빼고 n제곱이 되는 거죠. n제곱을 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알고리즘은 n제곱과 같은 형태가 돼요. 그 얘기는 O n제곱이고 오메가 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빅 O라는 거는 얘와 같거나 좋다는 거니까 n제곱이면 n3승부와 같거나 좋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해요. 근데 얘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성립하죠. 오메가 n이라는 거는 빅 오메가 n이라는 건 n과 같거나 느리다는 거예요. 당연히 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즉 세타 fn이 아니면 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세타 n이 아닌데 요 두 개가 세타 a가 아니면 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n제곱과 c를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아까 증명해서 요걸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알죠. 그래서 얘가 다항식이면 최고차항이 n제곱이면 5의 n제곱에 속한다. 그럼 얘가 5n제곱 생각하면 5 3승 5의 nk에 속하는 거예요. k가 2보다 크면 다 속해요. 이거보다는 같거나 좋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고요. 리틀 o는 빅 O를 정의할 때는 하나의 상수 C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걸 얘기하는데 리틀 o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이 얘기는 O의 뭐에 속하게 되면 얘 같건가 아니라 얘보다는 무조건 좋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리틀 o도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분석할 때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빅 O 그리고 빅 세타, 그리고 이 빅 세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빅 오메가가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빅 O는 이 시간 복잡도하고 같거나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n제곱이면 n제곱하고 같거나 우수한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런 형태로 집합 개념으로 나타내면 n제곱은 n제곱과 오메가 n제곱은 n제곱과 같거나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n제곱까지는 포함될 수 있고 n제곱과 좋은 로그 n이나 n 로그 n이 다 포함이 되겠죠. 오메가 n제곱이라는 건 n제곱 같거나 느린 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n제곱 이상인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얘를 결합시키면 이렇게 공통분모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공통분모에 있는 것이 세타 n제곱입니다. 빅 세타 n제곱. 빅 세타 n제곱이고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리틀 o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 O와 관련된 분석을 할 때 꼭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 이제 입력 크기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 O는 입력 크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n제곱이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제곱에 비례해서 어떤 증가한다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이 입력 크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살펴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배열에서 뭘 찾는다. 배열을 정렬한다. 그럼 크기가 n이에요. 그리고 n자리 정수면 그게 또 n이고요. 입력 크기가 n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입력 문장을 살펴보면 그 입력에 있는 말들 통해서 n을 그냥 대략적으로 짐작해서 사용하면은 빅 O 분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양의 정수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is prime, 그래서 정수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수도 코드가 주어지지 않고 실제 이게 무슨 언어야? 불이니까 C++ 언어라고 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로 된 실제적인 코드, 수도 코드가 아니라 이걸 보면은 이 코드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에서부터 스퀘어 x까지 다 나눠 봅니다. 그래서 나눠줬을 때 나눠주는 게 있으면 그 합성수가 되겠고 나눠주는 게 없으면은 거기까지 했는데 나눠주는 게 없으면은 얘는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면 n이 합성수면은 a, b 꼴로 나타낼 수 있고 a, b 꼴로 나타나게 되면 a와 b 중에 하나는 최소 루트 n보다는 커야 돼요. 같거나 커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n보다 작으면은 n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알고리즘은 입력 x에 대해서 루트 n만큼 루트 x만큼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정수 하나가 들어가니까 입력 크기가 1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근데 입력 크기가 1이라면 분석이 안 되죠. 그렇죠? 이 함수는 이 알고리즘은 루트 n번 루트 x번 수행이 돼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얘를 입력 크기가 1이라고 하면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분석을
적용해서 이 isPrime이라는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교 분석에서 입력 크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분석에서 정확하게 입력 크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 수입니다.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 수. 또는 다른 교재들 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그 입력을 작성하기 위해서 타이핑해야 되는 키보드의 수. 예를 들면 1, 2, 3, 4다. x가. 그러면은 입력 크기는 4가 돼요. 네 자릿수 정수가 된다. 거꾸로 이 1, 2, 3, 4를 만약에 우리가 정수로 그 비트로 표현하면 몇 비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트 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비트 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비트 수. 그러면 정수 x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는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비트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2의 n승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2의 시간의 복잡도는 tx는 얼마만큼 되냐면은 x 루트 x번 for loop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n으로 이 x를 n으로 바꾸면은 이게 2의 n이 되겠고 이거는 2의 2분의 n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isPrime은 2의 n승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시간 알고리즘이에요. 즉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요되는 비용은 지수시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이런 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형 검색이죠. 이 선형 검색 알고리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입력 크기는 실제적으로 재면 n개의 n 배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입력 크기가 또 사이즈도 들어가고 V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n 플러스 2개의 정수가 입력이 드는데 뭐 n 플러스 2니까 그냥 n개의 정수로 생각해 놓고 우리가 처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n이라고 하지 말고 k개의 배열의 크기가 k라고 합시다. 그럼 k개의 정수. 그러면은 실제 비용은 3k 플러스 2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k개의 정수에서 요 v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3k 플러스 2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용된 입력 크기는 n k 로그 2의 l이 되겠죠. 아니면은 32비트다 정수가. 그러면 32k가 되는 거예요. 32k n이. 그러면 k는 어떻게 돼요? 32분의 n이 돼요. 그러면 k에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요 형태가 됩니다. 요게 로그 2의 ln이나 3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도 이 앞에는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ON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했던 직관적인 입력의 크기 그대로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처럼 isPrime처럼 어떤 정수가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정수의 값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그 소요되는 비용이. 그러면은 이 입력을 그냥 정수 하나가 아니라 그 실제적인 크기, 뭐 예로 하든 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로 하게 되면은 이제 ln
10,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 수로 하면 로그지만 타이핑한 수로 따지면은 10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이 ln 10에 1024, 4개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나 이렇게 따지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비고 분석할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입력을 보면 직관적으로 입력의 크기가 거기에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n개의 배열에서 어떤 정수를 찾는다. n개의 배열을 정렬한다. 그럼 입력 크기는 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더 특수하게 분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요거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도 이 경우에도 그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얘도 n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얘도 지수 시간이에요. 지수 시간에 비례한 알고리즘입니다. 지수 시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분석한 걸 바탕으로 요 알고리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n이 1부터 그래서 d들을 2부터 쭉 올라가면서 나누죠. 계속 나눠질 수 있으면 반복적으로 2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이 주어지면 2로 나누면 15가 되겠고, 그럼 2로 안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보고, 그럼 5고 4로 나눠보고 또 5로 나눠보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의 비용은 이제 분석해 보면 이런 비용이 소요된다. 실제 몇 번 나눈지 갖고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소수인 경우죠. 소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하고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이 안 되면은 총 n번 나눠보겠죠. 물론 이 경우도 d가 n번이 아니라 이제 스퀘어 갈 때까지 d가 그거보다 커지면은 빠져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이 FN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서 만들게 되는데 얘 FN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FN이 아니라 성능 분류에는 대표 함수예요. 그 대표 함수에는 뭐가 있냐면은 O1 로그 n, n 로그 n, n제곱, 그 다음에 다차 시간 2n,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요 분류 중에 하나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그래서 O1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 O 로그 n은 대단히 빠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로그 시간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진 검색이 로그 n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력 크기가 n이면 우리가 목표해야 될 지점은 n이에요. n에 비례하게. 그러니까 입력 크기에 비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형 시간이라고 그러고 선형 검색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 크기가 n인데 ON인 알고리즘을 못 구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n로그 n입니다. 근데 n로그 n은 의사선형 시간입니다. 거의 선형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찾으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빠른 정렬 알고리즘들, 합병 정렬, 퀵 정렬, 그리고 뭐 힙 정렬 이런 것들이 n 로그 n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 제곱, 크기가 n인데 n 제곱이 필요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나쁜 정렬 알고리즘이 최악의 시간이 n 제곱입니다. 근데 입력 크기가 n 제곱이면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보통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입력 크기가 또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 지점이 n제곱일 수도 있고 n3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입력 크기가 뭐냐, 데이터가 입력 크기 자체가 n3승이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입력 크기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차 시간이면은 그나마 뭔가 해볼 만한 그런 시간 복잡도가 되는데, 이 다차 시간도 대단히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 n의 천승 이런 것들도 다차 시간이라고 하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느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n이 되면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n이 매우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가 힘든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can we do better 관점에서 요걸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어떤 구간별 평균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정수가 주고 구간이 m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5개의 정수가 주어지고 구간이 2가 주어지면 2로 5, 4, 4, 3, 3, 2의 평균을 차례대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식이 되면은 요 알고리즘은 이제 직관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구간이 m이면 n 곱하기 n번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면서 1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m개를 구해서 구하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구하고, 또다시 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n 곱하기 n번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빅 O를 논의할 때 보통은 ON 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nm이면 이게 선형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 m이 커지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m이 작으면 뭐 2다 그럼 2n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런 식의 어떤 꼴이 돼요. 이 m도 결국은 요 정수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해요. 더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얘는 선형 시간이 아니라 얘도 지수 시간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중 하나의 변수로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개의 변수들이 이용해 가지고 빅 O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그냥 선형 시간이라고 보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m도 이제 아까 프라임처럼 그 정수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이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 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만약 여기가 3이 주어지면 1, 5, 4, 3, 2, 2였는데 3이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도 이렇게 계산할 때 5 더하기 4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맨 앞에 걸 빼고 맨 뒤에 걸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비용이 그냥 ON이라고 해서 M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진짜 선형이 되는 겁니다. M의 크기하고는 아무런 어떤 M이 이 크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중 변수로 나타나는 비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겠고, 이런 문제도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1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